자, 그래서 이 산화적 인산화는 자, 우리가 3단계라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일단 이런 장소가 어디야? 미토콘드리아의 내막. 그리고 얘네들의 목적은 뭘 만드는 게 목적이다? ATP를 합성시키는 게 목적인데, 자, 두 개를 이용해서 ATP를 합성해. 자, 뭐하고 뭘 이용해서? 아니, 여기 전자 전달기와 두 번째 화학상투. 자, 뭐하고 뭘 이용한다고? 전자 전달계와 화학상투.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ATP를 만들게 되는 거고, 자, 이 과정에서 자, 누구하고 누가 사용된다고? NADH와 FADH2가 사용이 돼. 자, 거기 보면 그 반응식도 익혀야 돼. 자, 얘는 원래 누구랑 세트야 지금? H 플러스까지 세트지, 그치? 자, 얘와 누가 반응해 지금? 자, 산소가 반응을 하는데, 자, 이때 이 산소는 왜 2분의 1 O2라고 썼을까? 그치, 물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이야. 자, 물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자, 물은 수소 2개에 산소 몇 개야? 원자 하나야 되잖아. 그래서 2분의 1 O2가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산화수 개념이 있는데 너네가 아직 그걸 안 배워서 일단 물 분자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O2가 산소 원자 2개잖아. 그러면 H2O 몇 개를 만들게 돼? 2개를 만들게 되기 때문에 자, 얘를 한 분자만 만들기 위해서는 얘가 몇 개 필요하다? 2분의 1 분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2분의 1 분자가 생겨서 자, 이 반응을 해서 자, 얘는 NAD 플러스가 되고 얘는 FAD가 되고 그냥 FAD가 되고 얘는 플러스인데 얘는 그냥 FAD야. 그렇게 되면서 둘 다 뭐가 만들어져? H2O가 생긴다. 자, 이 반응식이 거기 맨 위에 올라와 있지,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외워줘야 돼. 자, 지금 얘는 이 수소이온 2개가 빠져나가는데 FAD가 되면서 물 분자가 된다. 여기로 반응을 하게 된다. 이걸 외워줘야 되고, 자, 또 하나는 NADH는 이 과정에서 ATP 2.5개가 생겨야 돼. 몇 개가 생긴다? 2.5개. 자, FADH2는 이 과정에서 1.5개가 생긴다. 이거는 외워야 돼. 그래서 그 옆에다 써놔. 책 옆에다가 자, 이 반응식 써져 있지, 그치? 그 옆에다가 플러스 이렇게 써놔. 2.5 ATP. 또 하나는 얘는 1.5 ATP. 걔는 이 과정에 지금 써 있잖아, 그치? 써라 빨리. 책에 써놨어. 서 있어서 표시만 했어요. 자, 됐죠? 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거. 자, 그러면 첫 번째 전자 전달계를 볼 건데, 자, 이 전자 전달계는 자, 뭐하고 뭐로 이루어져 있다? 전자 전달 요소 복합체와 전자 운반체. 자, 다시. 자, 전자 전달계는 뭐하고 뭐로 구성되어 있다고? 전자 전달 효소 복합체와 전자 운반체. 자꾸 말을 하면서 외워. 자, 두 개를 표시하라. 자, 이걸로 되어 있고, 자, 얘네들이 정확히 뭐다라고 나와 있지는 않아. 되게 복잡한 회로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얘네들만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이 그림에서 자, 전자 전달 효소 복합체가 얘는 1, 2, 3, 4 이렇게 써져 있는 것 뿐이야. 이런 게 있다 정도지 얘를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있어. 전자 운반체도 이름이 뭔지 안 알려주고 있는 거야.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고, 이 내막에 얘가 있는데 자, 이렇게 1, 2, 3, 4를 다 거치다 보면 에너지가 어떻게 돼? 에너지 수준이 어떻게 돼? 낮아지게 돼.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기 그림 봐봐. 그래프 보면 첫 번째 뭘 사용했어? NADH를 사용했지. 두 번째는 FADH2를 사용했지. 이러면서 뭐가 발생을 하게 돼? 전자가 발생을 하게 돼. 이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해서 가면서 원래 이 전자 자체는 고에너지 전자야. 에너지가 높은 상태야.
걔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거쳐가면서 산화하는 반응을 계속 일으켜. 그래서 자기의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거야? 낮아지는 거야. 전자 자체의 에너지 수준이 떨어지는 거야. 전자 자체가. 그러면 얘가 에너지가 낮아지면 얘가 에너지를 주변으로 어떻게 하게 돼? 방출하게 되겠지. 그 방출되는 에너지가 뭐에 사용이 되는 거야? ATP를 만드는 데 사용을 해주는 거야. 결국에 ATP를 만들어줘. 오케이? 자, 그렇게 되는 거고. 자, 이게 전자 효소 복합체 1, 2, 3, 4라고 했잖아. 얘로 가면 갈수록 전자 친화력은 어떻다고 봐야 돼? 맞아죠. 증가해야지. 자, 봐봐. 얘 되게 중요해. 이 그래프. 전자는 점점점 에너지 수준이 어떻게 된다? 낮아져. 본인은 낮아지는 거야. 근데 1번에서 2번으로 가고 2번에서 3번으로 가고 4번으로 가잖아. 이쪽으로 가려면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 그럼 얘네들의 전자 친화력은 어떻다는 거야? 좋으니까 그쪽으로 빼앗기는 거지, 전자가. 알겠지?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서 전자 친화력은 점점 어떻게 된다? 높아지게 된다. 그래서 네 번째까지 왔어. 네 번째까지 온 전자는 저기 효소, 그러니까 복합체인 효소의 전자 친화력인 거죠. 그렇지. 이 전자 전달 효소 복합체의 친화력. 1, 2, 3, 4가 있으면 4가 제일 크다. 그러면 이때 전자가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이 전자를 최종적으로 받는 애는 누구야? 산소야. 전자를 최종적으로 수용하는 애는 누구라고? 산소. 산소가 받아서 어떻게 되는 거야? 물로 바뀌는 거야. 자, 지금 이 산소가 받아서 물로 됐잖아. 이 중간 과정을 지금 생략한 거잖아. 이 중간 과정이, 이 반응하는 중간 과정이 요거라. 알겠어? 자, 그 그림이야. 그리고 실제로 요 그림은 봐봐. 요렇게 되어 있어. 자, 지금 얘는 전자를 어떻게 했어? 일어서 산화되고 얘는 전자를, 그러니까 전자 이렇게 이동한 거거든? 자, A는 전자를 잃고 산화되고 얘는 전자를 얻어서 환원돼. 그러니까 얘가 산화되면 얘는 환원되고 얘가 환원되면 얘가 산화돼. 그 과정이 이 과정에서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 그걸 안 배운 것 뿐이야. 그래서 계속적으로 산화하는 반응이 여기서 진행되고 있다. 오케이?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때 에너지가 떨어진 이 전자를 받아주는 게 이 산소고, 거기 그림 봐봐. 이 산소하고 수소가, 그러니까 산소가 받아가지고 물이 되잖아. 그래프. 그러니까 교재 그래프 얘기하는 거야. 응? 자, 그러면 전자를 공유가 무슨 뜻이야? 준다는 뜻이야. 주는 애들은 누구야? NADH. 그치? NADH와 FADH2 얘네들이 공급해주고 있잖아. 여기서 NADH, 얘는 FADH 공급해주는 거야. 얘가 되면서 전자를 지금 내놓고 있잖아. 됩니까? 자, 앞에서 1단계, 2단계에서는 얘네 둘이 만들어지잖아. 얘네 둘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자, NAD 플러스, 자, 그리고 전자를 몇 개 얻어? 2개 얻어. 그리고 수소 몇 개를 받아? 2개를 받아. 그러면 NADH가 되고 H 플러스 하나 남잖아. 그러니까 얘가 원래 전자를 받았던 애야. 그리고 수소도 받았었어. 그랬던 애란 말이야. 그럼 반대로 지금 이거의 역반응이 말하자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전자를 공급해 주는 거야, 얘한테. 그러면 봐봐. 얘가 전자를 얻을 때는 산화 반응이야, 환원 반응이야? 환원이지. 전자를 얻는 게 뭐야? 환원이지. 자, 얘가 되면서 얘한테 전자를 공급하는 과정은 뭐가 되는 거야? 산화가 되지. 전자를 잃었으니까. 오케이? 그리고 FAD 같은 경우에는 얘가 2개의 전자, 자, 2개의 수소와 결합을 해서 어떻게 됐어? FAD H2가 됐었지. 그거에 지금 뭐야? 역반응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전자를 잃어서 얘가 산화되면서 산소는 반대로 전자를 얻었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
환원되면서 물이 돼야 되지. 자, 여기서 산화 환원이라는 게 좀 중요하다. 자, 얘가 되면서 뭐가 됐다고? 산화. 자, 산소는 전자를 얻어서 뭐가 됐어? 환원. 그래서 최종 수용체는 O2. 전자를 공급해주는 애들은 누구? NADH와 FADH2. 그리고 자, 여기서 이 전자를 내놓을 때 이 전자들은 다 고에너지 전자. 걔네가 점점 더 에너지가 낮아지면서 ATP를 만드는데 그 에너지를 사용을 한다. 근데 여기서 바로바로 ATP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이때 나오는 에너지가 뭘 일으킨다는 거야? 화학상투를 일으킨다는 거야. 그러면 화학상투는 그 뒤로 넘어가 볼게요. 밑에 있는 내용도 있지만 그 뒤로 가. 그림. 이 그림을 볼게. 자, 요게 지금 내막이고 이게 막 사이 공간이거든. 자, 요 내막, 이 막에 단백질이 있는 거야. 너는 막단백질 기억하잖아. 자, 이 얘네들은 그냥 막단백질이고 얘는 막단백질 중에서 뭐야? ATP 합성 효소인 거야. 원래 단백질이 효소 역할도 하잖아. 원래 막단백질이 효소 역할도 하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이 단백질을 통해서 자, 얘하고 얘가 되는 과정에서 이 전자가 발생을 하면서 에너지를 발생을 했어.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말하자면 수소를 어디로 이동시키는 거야? 바탕질에서 막사이 공간으로 수소를 이동시키는 거야. 자,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얘네를 이동시켜. 그걸 바로 우리가 무슨 수송이라고 불러? 능동수송. 요거와 반대가 확산과 삼투야. 자, 확산과 삼투는 수동수송이거든? 에너지 써, 안 써? 안 써. 자, 얘네들은 지금 무슨 수송이라고? 능동수송. 에너지를 쓰는 과정이야. 그래서 에너지를 써서 이 수소이온을 막사이 공간으로 이동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수소이온의 농도는 막사이하고 바탕질 중에서 누가 더 높아져야 돼? 막사이가 높아져야 되지. 그러면 얘가 높아지면 pH는? 높아져야 돼, 낮아져야 돼? 낮아져야지. 자, 지금 이 그림처럼 봐봐. 얘가 지금 더 낮지? 낮다라는 것은 얘가 수소이온이 어떻다는 거야? 더 높다라는 뜻이야. 얘는 수소이온이 더 낮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동을 시켜서 이쪽에 막사이의 공간에 수소이온의 농도를 높게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 이 막사이에 있는 이 수소이온이 ATP 합성 효소를 통과하면서 ATP를 만들어내. 오케이? 자, 봐봐. 이 수소이온을 막사이 공간으로 이동시킨 다음에 거기에서 이 수소이온이 ATP 합성 요소를 통과하는 가운데서 ATP를 만들게 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때 나오는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ATP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때 나오는 에너지는 수소이온을 능동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 수소이온이 화학삼투를 통해서 이동을 할 때 이게 이동하는 게 화학삼투거든? 자, 이걸 이동하면서 ATP를 만들게 된다. 왜? 여기서 왜 화학적 삼투라고 얘기하냐면은 수소이온이 이쪽이 농도가 높잖아. 자, 이렇게 이동시키는 것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이동을 시키는 거고 얘가 이동하는 것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무슨 삼투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화학적 삼투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요거를 외워야 돼. 자, 여기 그림 있는 데 있지? 여기 그림 있는 데다가 이 두 가지를 좀 써놓을래? 자, 막사이 공간이 수소이온의 농도가 높고 pH는 더 낮다는 거. 자, 교재에다 써놔야 돼. 그림 있는 데다 써라. 그림. 그리고 이 그림을 보면 여기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는 거 보여? 이거는 이 전자가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의미다. 자, 전자가 에너지를 공급해서 나중에 산소로 갈 때 얘네들 다 이동을 시키고 있다 이런 의미일 뿐이야. 그냥 이 전자의 경로라기보다는 전자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얘네들을 통과하면서 에너지를 공급을 해주고 있다. 이런 의미에 해당이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여기 ATP 합성 효소를 통과할 때는 에너지를 써, 안 써? 안 써.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하잖아. 대신
그때 방출한 에너지를 어디다 저장한다? ATP에 저장을 하게 된다. 자, 됐나요? 자, 다시. 자, 120페이지로 돌아와서 자, 전자 전달계부터 다시 보자. 자, FADH와 그러니까 NADH와 FADH2는 전자 전달계에 뭐를 전달하게 된다고? 고에너지 전자. 고에너지 전자. 자, 형광펜. 고에너지 전자를 전달하고 살아낸다. 그 다음 두 번째, 고에너지 전자는 뭐를 환원시키면서? 전자 운반체. 전자운반체, 거기 줘. 전자운반체를 환원시키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고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전달된다? 산소. 산소. 그때 방출된 에너지가 ATP에 사용이 된다. 됐고, 그 그래프 바로 밑에 보면 전자 전달계에서는 전자 운반체가 전자에 대한 친화력이 낮은 거에서 높은 거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자, 전자를 주고받으면서 살아낸다.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전자 친화력이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에너지는 낮아지지만 친화력은 높아지는 거야. 자, 됐죠? 자, 화학 삼투. 자, 내막을 경계로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가 형성되면서 거기 줄. 자, 수소이온이 누구를 통과하면서 ATP가 생겨? ATP 합성효소. 거기 자, 형광펜 ATP 합성효소를 통해서 자, 확산하면서 ATP가 만들어진다. 자, 나머지 내용은 됐어. 자, 그래서 자, 봐봐. 수소이온을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이동시킬 때는 능동성. 다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할 때는 뭐야? 화학상투. 이해됐습니까? 자, 요거를 외워주면 되고, 자, 실험 문제 잠깐만 볼게. 자, 마이토콘드리아에서 ATP 합성 원리를 보면, 자, 처음에 pH 9를 만들었어. 외막, 내막, 막 사이 공간 pH 9를 다 만들었어. 근데 다시 pH 7 용액에 넣게 되면 막 사이 공간은 얼마가 된 거야? pH 7이 되고, 안쪽은 pH 9가 돼. 오케이? 그러면 ATP가 합성이 된대. 그러니까 막 사이 공간이 무조건 수소이온의 농도가 높아야지만 뭐가 형성이 된다? ATP가 형성이 된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외워야 돼. 자, 여기까지 풀기 들어갈게. 자, 보자. 그 다음 세포호흡하고 ATP 생성. 여기 봐봐. 자, 이제 최종적인 정리가 다시 들어오는 거야. 자, 1단계를 뭐라 부른다고? 해당 과정. 거기서 생기는 ATP는 몇 개? 2개. 자, 이게 어떻게 생기는 ATP야? 기질 수준. 그렇지. 기질 수준의 인산화. 자, 2단계를 뭐라 불러? 피로부산의 산화 및 PC해로. 자, 거기서 몇 개 생겨? 2개 ATP가 생겨. 자, 똑같이 기질 수준의 인산화. 그러니까 주관식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자, 그 다음 3단계를 뭐라 불러? 산화적 인산화. 거기서 몇 개 생긴다고? 28개 ATP가 생겨. 자, 그래서 얘는 산화적 인산화. 그래서 총 얼마 생긴다? 32개 ATP가 생긴다. 자, 그러면 얘네들의 자, 효율을 계산하는 방법. 자, 말하자면 포도당 하나잖아. 거기에 32개 ATP가 생긴 거잖아. 자, 포도당 하나의 에너지는 얼마? 거기 책에 나와 있잖아. 얼마? 686kcal. 자, 얼마라고? 686kcal. 이게 포당 한 분자의 에너지야. 거기에 ATP는 7.3kcal야 하나당. 그러면 그거 곱하기 32란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은 686분의 얼마가 되니? 계산을 해보면 686분의 얼마? 야, 빨리 계산기 돌려봐. 얼마야? 34. 30에 곱하기 7.3인데? 233.6. 230, 3.6? 그게 대략 몇 프로가 된다고? 34%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계산 방법은 요거야. 그러니까 지금 요거를 알고 있으면 돼. 됐죠? 그래서 나머지 내용은 지금 다 배운 내용이고, 자 다시 한 번만 본다면 산화적 인산화는 미토콘드리아 어디에서? 내막 내막에서 뭐하고 뭘 통해서 ATP를 합성해? 전자전달기와 말을 해. 뭐하고 뭘 통해서? 전자전달계와 화학산투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된다. 자 그럼 또 하나. 자 여기는 NADP 말고 또 뭘 만들었어? FAD 자 NADH를 만들었지. 몇 개? 두 개. 얘는 8개 8개일 걸 4개 곱하기 2로 들어가야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얘 8개. 자 그리고 FADH2는 몇 개? 2개. 그러면 총 NADH는 몇 개? 10개. 자 FADH2는 몇 개? 2개. 근데 얘 하나당 ATP 몇 개 만들어낸다고? 2.5 자 얘 하나당 1.5. 그 얘는 총 얼마? 25 ATP. 얘는 3 ATP. 이게 바로 여기서 만들어낸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다 어디로 들어간다고? 산화적 인산화 과정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ATP를 만들어낸다. 얘 10개와 얘 2개를 받아서. 알겠죠?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단원이 바로 뭐냐면 호흡기제예요. 호흡기제. 그러니까 뭐냐면 세포 호흡에 기질로 사용되는 거. 그걸 우리가 뭐로 배웠어? 포도당으로 지금 배웠잖아. 근데 포도당 말고 단백질이나 지방도 사용할 수 있어? 이때. 그래서 밑에 보면 봐봐. 자, 탄수화물은 단당류,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면서 세포 경로를 거치게 되는 거고 1, 2, 3단계. 자, 단백질은 뭐로 분해가 돼? 아미노산 거기 표시. 자, 아미노산은 분해가 되는데 자, 아미노산은 뭘 더 가지고 있어? 아미노기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탈아미노 작용으로 여기 줄. Na2가 제거된 다음에 자, 그 다음 경로 봐봐.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자, Na2가 빠지면서 탈아미노 반응을 일으키면서 어떻게 된다고? 어디로 들어가? 피로부산 또는 아세틸 조효소 A 또는 TCA 회로 이 셋 중에 하나로 들어간다고. 아미노산은. 그러면 지방은 뭐하고 뭐로 분리가 돼? 글리세롤과 지방산. 자, 글리세롤은 어디로 들어가? 피로부산 해당 과정으로 들어가. 자, 지방산은 아세틸 조효소 A 쪽으로 들어가지, 그치? 그렇게 되면서 호흡 기질로 사용을 하게 된다는 거. 자, 됐나요? 자, 옆에 사이드 잠깐만 내용 보면 아미노기는 암모니아로 전환된 다음에 간에서 독성이 약한 요소로 합성돼서 오줌으로 빠져나가겠지. 자, 걔는 됐어. 자, 그래서 자, 사용한 이 호흡 기질이 여기 봐봐. 얘가 포도당인지 단백질인지 지방인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냐? 호흡율이야. 자, 호흡율은 뭐냐면은 사용한 O2분에 발생한 이산화탄소야. 자, 우리가 호흡을 할 때 산소 사용하고 이산화탄소 발생하지. 자, 이 기질에 따라서 이 사용된 산소의 분자와 이산화탄소의 분자가 틀려. 자, 포도당은 산소 몇 개? 6개. 이산화탄소 몇 개 생겨? 6개 생기지. 그래서 이 탄수화물은 6분의 6이라서 얼마야? 1이야. 그럼 단백질은 얼마래? 0.8. 산소가 더 많이 쓰이는 거지. 그러니까 산소는 쓰이고 이산화탄소는 방출이 되는데. 자, 지방은 0.7이야. 자, 요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이게 실험이 있는데 여기 실험이 지금 안 나온 것 뿐이야. 자, 어떻게 되냐면은 시험관에 여기 봐봐. 시험관에 콩을 넣어놔. 그럼 이 콩이 뭘 하게 돼? 호흡을 하게 되거든. 그리고 여기 물방울을 딱 떨어뜨려. 그러면 이 물방울은 여기까지 이제 부피를 얘기해 주는 거야. 자, 봐봐. 가만히 냅두면 얘가 산소가 호흡을 할 거 아니야. 자, 산소를 쓰고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한다고? 방출을 해. 그랬더니 얘가 요만큼 줄어들었네.
자, 또 하나 실험에서는 이 콩을 넣어놓고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에다가 KOH를 넣어놓는 거야. 자, 너네 KOH 역할이 뭐지? 이산화탄소. 그렇지, 이산화탄소 흡수. 그랬더니 자, 여기 물방울 있었는데 얘는 요만큼 줄어든 거야. 자, 얘는 요만큼 1cm가 줄어들었는데 얘는 5cm가 줄어들었어. 자, 이게 무슨 뜻이야? 산소가 얼마큼 쓰였다는 거야? 5cm. 얘는 산소는 없앴는데 이산화탄소가 나오자마자 얘한테 다 흡수가 된 거야. 그러면 산소가 사용된 만큼 줄어들었겠지. 그러니까 5cm가 산소가 사용된 양이야. 그러면 얘 1cm는 무슨 뜻이야? 산소가 5cm 사용될 때 이산화탄소는 몇 cm 나온 거야? 4cm 나온 거잖아. 그래서 그 차이가 1cm잖아. 그럼 얘가 4cm 나온 거야. 그러면 여기서 호흡률은 얼마야? 0.8이야. 그러면 이 콩의 호흡 기준으로 사용된 건 뭐야? 단백질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실험으로 나오는 거고, 자, 이 호흡률은 그냥 외우면 돼. 만약 호흡률이 0.75로 나왔어. 그러면 뭐가 호흡 기준으로 사용된 거야? 그치, 단백질과 지방 반반 사용된 거지. 알겠지? 그렇게 이용하는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필기를 하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지? 자, 스톱.